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법칙 2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에서 N자에다가 말했죠. N자. CAN.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고점이 생기는 기업을 주목하라 이거죠. 중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나오거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거나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기업. 저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코카콜라가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옛날에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는데 경영진이 하나 유능한 경영진이 딱 들어오면서 혁신이 일어났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런 게 새로운 경영진, 또 새로운 제품, 히트작, 새로운 고점, 차트도 한 번도 안 가본 영역으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 최고점을 뚫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쫙 가는 거. 100배. 이 주식의 공통점을 찾는 거죠. 일정 기간 횡보한 이후 주가가 신고점 부근까지 오르거나 신고점을 기록한 주식을 찾아라.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증가해야 한다. 요까지 얘기했죠. 먼저 시간에. 이 200일선이 그랜빌의 법칙에서 보면 200일선이 쭉 내려오다가 한참 내릴 만큼 시컷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내리고 200일선이 옆으로 기는데 여기를 강하게 딱 뚫을 때 여기 매수 시점이네 이거죠. 근데 그냥 매수 시점이면은 이게 가짜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자잘하게 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져요. 이거는 진짜라 이거죠. 이거는 장대 양봉이 딱 쓰면서 계속 날아가죠 이게. 그런 주식이 옛날에 저도 몇 번 봤는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S 네 번째입니다. 수요와 공급, 유통 주식수, 대규모 수요.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유통 주식수가 적어야 되고 대주주 지분이 많아야 되고, 유통 주식수가 이렇게 많은 데보다 유통 주식수가 적어요. 근데 요만큼 8, 90%가 대주주 지분이에요. 그러면 요만큼만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근데 살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100배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스몰캡 대형주 상관없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의 초점은 소형주와 대형주 사이를 오간다. 소형주가 성장을 막 하면은 대형주가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동양제철화학이라고, 지금은 OCI죠. 그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하는 폴리실리콘을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4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막 자식한테 막 증여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폴리실리콘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까지 날아가냐? 66만원까지 날아갑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60몇만 원이라는 걸 알겠는데 66만 원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날아갔어요. 400원짜리가. 그럼 이거 몇 배입니까? 400원에서 4,000원, 4만원, 4만원이면 벌써 100배인데 40만원, 1000배, 1000배가 넘게 날아갔네요. 이런 거 하나 잡으면은 진짜 대박 나는 거죠. 이거 1000배면은 100만원어치만 샀어도 1000만원, 10억이네. 10억이 넘네요. 1000배 넘으니까. 두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하락도 가능하다. 최고 경영진의 지분 비중이 큰 주식은 대체로 유망. 공개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 이게 현대가 창에 보면은 만약 현대차다. 현대차인데 여기 보면은 실적, 뉴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뉴스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호재입니다. 왜냐?
자사주를 매각해서 다 없애버리면은 주식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유통 주식수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 많은데 주식은 적게 있어요. 그럼 날아가는 거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비율을 낮추는 기업, 부채 비율을 낮추고 돈을 많이 버니까 현금이 자꾸 쌓이니까 저 빚을 다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고 몇 년 동안 부채가 계속 떨어지는 기업, 이런 기업은 100배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 다음에 L, 선도 종목 또는 부진 종목. 강한 산업군에 속한 상위 두세 개 종목을 매수. 상대 강도를 활용해서 선도 종목과 부진 종목을 구분. 상대 강도 순위가 70% 이하인 주식은 부진 종목. 상대 강도 순위가 80% 이상이며 차트에서 바닥을 다지는 종목을 찾아라. 시장이 조정받는 동안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주식은 매수 금지. 그러니까 만약에 배터리가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배터리 회사가 한 50개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센 놈을 사라 이거죠. 센 놈. 각도도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보다 이렇게 90도 각도로 막 비슷하게 올라가는 주식, 이런 걸 사라 이거죠. 센 놈을. 센 놈이 더 간다 이거죠. 이게 대장주다 이거죠. 대장주. 누가 많이 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사서 많이 올라가는데 계속 더 가는 놈이 더 가니까 다 이거를 살라고 그러지 이거를 살라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더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관 투자자의 후원. 10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양질의 보유자, 최소한 한두 명의 유능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보유한 주식, 후원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주식, 기관 투자자들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피할 것. 그러니 이 후원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주식이 뭐가 있나요?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현재가 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업 분석은 현재가 창 하나로 끝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만 칸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뉴스 무슨 기업 이런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기업이라고 있어요. 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를 딱 누르면 기업 분석에 대해서 쫙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부자 거래라는 게 있어요. 내부자 거래 1년, 3년 동안 차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사고 있냐, 팔고 있냐, 이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자들이 많이 사는 주식, 이런 거 참고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 시장 동향. 저는 기업 분석에서 내부자들이 많이 사냐, 적게 사냐, 이거를 고를 때 참고로 합니다. M, 시장 동향. 추세에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파악할 것.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하락을 하고 있나 아니면 대세 상승을 하고 있나, 이거를 보라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지수 보면 1500 깨졌다가 코로나 때 3300까지 갔다가 최고점 찍었죠. 걷다가 지금 2100까지 갔다가 2500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평균 펀더멘털이 한 3000 된다고 쳐요. 그러면 청산가치, 기업으로 치면 청산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3000이 적정가치라고 쳐요. 그럼 지금 3000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죠. 2500이에요. 그러면 이제 3000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래서 2100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겁낼 때가 아니고 사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저는 매일 지수 동향을 파악하고 이해할 것. 시장이 고점을 찍고 중한 반전을 시작할 때 25% 정도는 현금으로 확보. 이 현금이 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서부터 2100부터 쭉 날아갈 거라고 보는데 혹시 2100 깨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뚫고 내려갑니다. 그때는
21% 현금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여기서 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위치 오면은 팔아서 또 현금 갖고 있고, 또 떨어진다, 또 사는 거죠. 뭐 대박이지 뭐. 이거 한두 번 하면 수익률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날라간다 그러면 21% 현금 갖고 있고 나머지로 충분히 먹으면 됩니다. 이게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트레이딩은 원칙이 없어요. 뭐 트레이딩을 하는데 막 주식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기다렸다가 여기 또 내려오면 또 사서 또 팔고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저 지나간 차트 보면서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척에다 떨어질지, 아니면 이렇게 날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실적이 좋아져도 단기적으로는 지멋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적 따라 가지만은, 그러니까 실적 좋고 돈 잘 버는 회사 주식을 사는 이유가, 이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10%씩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래요. 10%씩 계속 돈을 더 많이 벌고 성장을 해요. 그럼 주가는 10%씩 성장하는데 내리 꽂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올라갈 때도 있고, 10% 성장하는데 50% 올라가고 100% 올라갈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회사 수익을 따라간다 이거죠.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막 회사가 성장했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막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수익률을 따라서 저 주인이 이렇게 쭉 가면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주식시장 원리.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큰 폭의 주가 상승 없이 대규모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고점 신호일 수 있으며, 하락 초기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거는 차트를 많이 보면서 까먹어도 보고 벌어도 보고 하면서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야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보고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가 진짜 피부로 자기가 진짜 피땀 흘려서 일해서 100만원을 벌었어요. 그 100만원 피땀 흘려서 한 달 내내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벌어서, 만약 내가 월급이 250이에요. 근데 생활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진짜 알뜰살뜰 안 쓰고 절약해가지고 150만원 생활비 쓰고 100만원을 진짜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주식시장에 넣었는데, 이 피땀 흘려 번 돈 한 달 내내 밤잠도 못 자고 번 돈을 갖다가 사자마자 50% 까먹었어요. 50만원 날라갔어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잠도 안 오죠.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죠. 막 불나죠. 막.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이거 50만원 왜 까먹었냐, 막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이거를 안 찾고 그냥 자면은 또 일 나가서 또 일하고 한 달 내내 또 잠 못 자고 죽어라 고생해서 또 벌었는데, 이거 벌은 뭐입니까? 여기서 다 까먹는데. 그러면 이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그래서 자꾸 원인을 찾다 보면 자기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거죠.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신입사원이 실패를 안 하겠습니까? 계속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면서 그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제 고참이 되는 거죠. 고참들은 신입이 보기엔 어려운 일도 쉽게 술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초보자 때 수많은 실패 하면서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때 너무 큰 돈을 갖고 하지 말라는 게, 조그만 돈으로 노하우를 계속 많이 쌓아가지고, 조그만 돈 만약에 뭐 10만원 갖고 시작했어요. 그럼 만원 까먹어봐야 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노하우가 계속 되는 거죠. 까먹으면서. 100만원, 주식시장은 그 학원비가 기본이 100만원입니다. 한 달에. 근데 이 학원비 100만원 내고 배우는 것보다 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자꾸 까먹어보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꾸 실패를 해봐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튜브 찍다가 막 실수하잖아? 실수해도 별로 창피하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실수가 쌓여야지 이제 그게 제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뭐 무슨 학교에서 애들 가르친 사람도 아니고 방송에 나가서 무슨 저 강의에는 기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재주도 없고 평균 이하입니다. 말재주도. 그러니까 말에는 그 설명에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솔직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못하지만 떳떳하고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 주려고 하는 선의의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 좀 못하고 설명 좀 못해도 나는 떳떳합니다. 뭐 누가 남한테 안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좋은 일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구독자 별로 없고 조회수 별로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듣고 저한테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분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꾸 또 이야기가 3000% 빠졌는데요. 선도 종목의 동향을 파악해 시장의 강도에 대한 단서로 참고하라. 선도 종목, 대장주가 있어요. 배터리에서도 대장주가 있죠. 그럼 대장주가 10배 가면은 그 밑에 따라오는 주식들은 한 배, 두 배는 갑니다. 그래서 선도 종목의 동향을 파악해 시장의 강도에 대한 단서로 참고하라. 큰 변곡점에서 주요 평균 지수의 괴리를 확인하라. 괴리는 약하고 좁은 변동을 가리킨다. 심리지표는 극단적인 심리적 전환점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인율 변화는 시장 변동을 확정하는 소중한 지표다. 이거 뭐 갑자기 읽으니까 뭔 소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자기 거를 만드는 걸 자꾸 이거를 읽어봐서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야지 그 설명해 주는 것만 보고 그렇구나 쉽네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오면 몰라요. 저도 그 기계 장비 다루는 거를 이렇게 고참들이 시범을 딱 보여주는데 뭘 이렇게 소모품을 갈아 끼고 그러는데 굉장히 쉽게 갈아 끼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쉽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에 내가 혼자 이 장비를 운전에다가 그 소모품을 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 당황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갈아 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되더라고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까먹어 봐야 됩니다. 자꾸 이제 저 주식 공부 나도 해결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 내서 계좌 만들어서 나중에 돈 생기면 돈 넣고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년, 2년, 10년 그냥 휙 가버립니다. 그때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건데 벌써 10년 지나버렸네. 허송세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식 투자 진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저 증권회사 회원 가입하고 아무 은행이나 가서 증권계좌 만들고 그리고 돈을 하다못해 없으면 10만원이라도 넣고 사는 겁니다. 10만원어치 사는데 이 주식 공부 이 사람은 10만원을 다 안 사고 5만원을 사고 5만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냅두더라. 5만원 그냥 아깝지만 안 쓰고 냅두더라. 그럼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내가 5만원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5만원 샀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네? 그러면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거를 물타기를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더라. 그래서 5만원이 갑자기 50% 떨어져가지고 2만 5천원이 됐어요. 근데 충분히 이렇게 쫙 떨어졌는데 냅두더라 이거요. 냅두다가 여기서 바닥 따지기를 하네.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우르락내리락 하네. 그러면 이제 자기 기준을 잡는 겁니다. 요 옆으로 기는 기간에서 여기를 돌파할 때 사느냐. 이거는 세계 명인들 트레이더가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충분히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럼 이제 여기 밑에쯤에서
5만원어치를 더 사느냐, 아니면은 계좌를 두